반갑습니다. 솔리드웍스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간 복습하는 과정으로서요. 앞서 배웠던 과정을 쭉 한번 이제 훑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자,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문제를 띄워드리는데, 일단 제가 진행을 쭉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뜨면은 일시정지를 해놓고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뭐 이제 교재가 없는 분들은 이제 교재 요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제 동영상은 이제 계속 공부방 블로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뭐 유튜브에서 봐도 되는데, 이 공부방 블로그에 이제 차곡차곡 이제 그 목차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좀 더 여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도면을 한번 띄워보겠는데요. 이제 문제 도면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 도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별도로 이제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문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 모델링 형상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자, 얘를 한 번에 만들 수 없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각을 좀 내야 되는데요. 어느 부위를 먼저 그릴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정면도에서요, 요렇게 테두리, 요렇게 그리고 요런 식으로, 자, 정확하게 이 부위만 내가 그리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보자마자 판단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면 세문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세문서 들어가서 파트에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면에 선택하고요. 지금 정면도니까 정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대칭 형상이다 보니까요, 중심선을 먼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수직선, 높이는 대략 한 80 근처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종료. 자, 지금 종료했을 때 선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적 대칭 복사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지금 되돌리겠거든요.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동적 대칭 복사를 클릭해서 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이제 앞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동적 대칭 복사 어떻게 빼내는지를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앞에 강의 찾아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좀 천천히 하나씩 보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는데, 기존에 조금 했던 분들이 이제 건너뛰면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그럴 거 그냥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동적 대칭 복사가 걸렸기 때문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을 이용해서 원점으로부터 좌측, 저는 이제 여기가 어느 부위냐면요, 이제 여기 원점에서 좌측 요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자, 그게 70.5 정도 되는데 비슷하게 그냥 처음에는 70.5를 갈게요. 이렇게 70.5 비슷한 지점까지 가서 클릭을 하거나 또는 방향을 맞추고 70.5를 쓰면 되겠죠. 지금 이 창이 안 뜨신 분들은 또 앞서 강의를 보셔야 돼요. 이 창을 뜨게 하는 이제 옵션 설정이 있었죠. 자, 70.5 엔터. 자, 이 다음부터는 그냥 뭐 굳이 치수 기입하지 말고 그냥 눈대중으로 비슷한 점에서 클릭, 대각선으로 클릭, 자, 수평으로 중심까지 가서 클릭, ESC 종료. 자, 진행형 치수를 이용해서 요 세로선을 클릭해서 27. 치수 기입은요, 이렇게 뭔가 하나가 완성될 때 좀 치수 기입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나중에 하려고 하면 좀 선이 많이 꼬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각도가 들어갔네요. 여기 40도, 그쵸?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각도가 나오면 각도를 먼저 주는 게 유리하다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선이 많이 꼬이기 때문에. 자, 요 선과 요 선, 자, 요 두 개 선을 클릭하고, 자, 움직이죠? 그리고 위로 살짝 빼서 클릭, 각도는 40도. 자, 위에 선 클릭하고 아래 선 클릭해서 높이는 80.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정의가 됐죠. 검정색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잘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치수들은 이제 치수선에 이제 꾹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새롭게 그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27입니다. 세로 선이. 근데 여기는 이제 중간이 아니라 14라고 하면 중간보다 좀 더 위에가 되겠네요. 그렇죠? 위에. 약간 위에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무턱대고 선을 클릭할 때, 자, 라인을 이용해서 무턱대고 이게 점이 뜰 때 클릭해 버리면은 이건 이제 27의 중간점이잖아요. 이 점에 클릭을 하면 점에 구속이 돼 버려요. 이 선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위아래로. 얘는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선을 클릭할 때는요, 약간 위에. 점이 안 뜨고 점보다 약간 위쪽. 요 정도로 한번 클릭을 하는 게 좋겠죠. 구속이 안 되게끔. 점에 찍어버리면 이제 일치라는 구속이 걸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약간 위에를 클릭해서 수평으로 가다가, 자, 위로 올라가서 클릭. 지금 제가 동적 대칭 복사를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동적 대칭 복사가 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 아래로 클릭, 옆으로 클릭. ESC 종료. 자, 이제 동적 대칭 복사를 좀 풀어볼게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적 대칭 복사 필요 없으면은 클릭으로 해제합니다. 자, 치수 기입 들어갑니다. 치수 기입은 이제 작은 거부터 들어갈게요. 먼저 조금 확대를 해서요. 요 세로선을 클릭해서 옆으로 쭉 빼서 클릭 5. 자, 그리고 여기 가로선을 클릭해서 위로 클릭 30. 자, 다음 요 선과 바닥선 클릭해서 중간 정도에 클릭해서 14 엔터. 자, 가장 왼쪽 요거 가장 왼쪽에 가로선과 오른쪽 세로선이죠. 가로선이 아니라 말이 혼나오네요. 클릭을 해서 64. 자, 그리고 가장 위에서 가장 아래까지 클릭해서 32.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가운데 원이 남았네요. 자, 원 그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원을 클릭하고, 이놈은 19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38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림을 할래 말래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그 머릿속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트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앞서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트림을 왜 안 해도 되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트림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벤터나 이런 것들은 선 정리를 되게 좀 깔끔하게 해야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의 장점은 트림을 많이 안 해도 그 내가 원하는 영역이 나왔다 싶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영역이 이 영역인데, 자, 이 영역이 나왔다 싶으면 굳이 그 바깥쪽에 선을 정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영역이 선택이 될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스케치 종료하겠습니다. 스케치 종료 버튼은 요 왼쪽 위에 요거 눌러도 되고, 또 마우스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게 또 스케치 종료 역할을 합니다. 자, 아무거나 눌러도 되겠죠. 자, 스케치 종료를 하고 컨트롤 7 눌러서 등각 보기를 좀 해야겠죠. 등각 보기. 그래야 이제 입체로 이제 잘 보이니까. 나오자마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돌출 버튼 누르면은, 이 돌출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이 창이 바로 활성화되고, 또는 이 선택이 안 되어 있고 이 빈 공간에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게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선택이 해제가 됐다는 건 이게 회색으로 되는데, 이 선택이 해제가 되면은 이 돌출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에 선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라. 약간의 순서의 차이인데 뭐 거의 똑같죠. 똑같은데 약간 헷갈려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왼쪽 하단에 선택 프로파일 항목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요 스케치 1 윤곽선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잡혀있는 윤곽선인데, 내가 원하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삭제 또는 뭐 딜렛 눌러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제 여기다 찍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 요 안쪽 영역 클릭, 오른쪽 영역 클릭. 자, 이게 몇 미리 튀어나와야 되냐면요. 이렇게 몇 미리 튀어나오냐면 보니까 여기 82mm가 되어 있습니다. 82mm. 여기서 여기까지 82죠. 그렇죠? 82를 입력해 볼게요. 자, 82 엔터. 자,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스케치가 사라지니까 왼쪽에 보스 돌출을 열어서, 그쵸? 화살표를 열어서, 또는 이제 플러스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밑에 스케치 항목에 마우스 오른쪽 보이기, 이거는 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 버전에서는 안경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 그래서 스케치 이렇게 다시 가시성을 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돌출 버튼 누르고 선 중에서 또 아무거나 누르세요. 또 이제 원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왼쪽 하단에 선택 프로파일에 이게 혹시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은 열으면 되겠죠. 이 화살표를 눌러서 얘를 딜렛으로 지우고, 그리고 이 영역, 자, 원하는 영역이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클릭을 하시고, 두께값이 몇이냐면 얘는 18mm입니다. 18mm. 18mm가 어디가 18mm냐면 여기가 이렇게 18이 아니라 19구나. 여기가 그렇죠? 19mm. 자, 여기가 19mm 엔터. 이런 식으로 확인 한번 누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케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에 마우스 클릭.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보이기였던 게 이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으니까 반대로 숨기기로 이제 뜨고 있죠.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인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더니 위에 있는 요놈, 요거를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케치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스케치 버튼을 먼저 눌러도 되고, 그쵸? 누른 다음에 요 면을 띡 찍으면 이렇게 들어오죠. 현재 이 면에 제가 스케치를 그리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이 면, 그쵸? 또는 방법이, 자, 아까 전에 이제 요 스케치 버튼 먼저 누르고 이렇게 원하는 면을 찍었다고 보면은, 일단은 원하는 면을 먼저 찍으면은 찍는 순간 위에 요 창이 뜨면서 여기서 요 버튼이 스케치 버튼이죠. 자, 위에 있는 건 스케치 편집, 얘는 피처 편집입니다. 편집할 때 쓰는 버튼이고, 지금 현재는 스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스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 눌러야 됩니다. 요 창이 안 뜨신 분들은 왼쪽 이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사각형 하나 그릴 건데, 두 점 사각, 코너 사각형입니다. 코너 사각형 클릭하고 여기 끝점 클릭, 적당히 아래로 클릭. 자, 그리고 이 ESC 종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사각형이 여기서 요 선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 요 선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요 선에 오른쪽이 이 선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 조건을 좀 줄게요. 여기 요 점을 찍고요. 컨트롤 누르고 여기 요 모서리의 끝점, 이 모서리 끝점이 이렇게 여기를 잡는 게 낫겠다. 요 모서리 끝점. L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L을 또 클릭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직 클릭하면 이제 요 점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점이 얘한테 따라가면서 수직의 조건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별도로 요 사이즈를 몰라도 우리는 딱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치수 기입으로요. 요 세로선이 몇 밀인가 봤더니 29.5. 자, 29.5가 되겠고요. 요 선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를 필요가 없구나. 얘는 그냥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보조선을 클릭하거나 또는 여기에 보조선을 체크해도 됩니다. 자, 일단 선을 클릭해 봐야 돼요. 선을 클릭해 보시고 요걸 누르든 또는 여기 있는 보조선을 체크하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 그리기 들어갑니다. 여기 중간점을 클릭하고 끝에 요 반지를 모르니까 요 끝점에 가서 끝점에 클릭하면은 ESC 종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끝에 딱 맞는 원이, 반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원 그리기로 중심점 찍고 클릭을 해서 이 원은 여기 보면 이제 18파이라 나와 있죠.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8파이, 이렇게 지름을 바로 18파이 쓰면 되겠습니다. 요소 잘라내기 트림 들어갑니다. 요소 잘라내기 클릭. 왼쪽에 근접 잘라내기로 되어 있어야만 이제 CAD랑 비슷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필요없는 부위에 가서 그냥 바로 클릭하시면 잘라지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스케치 종료. 자, 왼쪽 상단에 스케치 종료. 자, 저는 이제 자동으로 등각 보기가 됐는데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컨트롤 7 눌러서 등각 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전마다 약간 버전과 설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돌출 들어갑니다. 피처에 들어가서 돌출 버튼 클릭하시고요.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자, 일단은 뭐 내가 요 선을 클릭했더니 이거 내가 원하는 형상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일단 이 형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택 프로파일을 지우고 다시 해도 되는데 이 형상으로 가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 블라인드 형태 옆에 방향 전환 버튼 이거 눌러서 아래로 향하게 해주시고 두께가 18mm죠. 18 엔터. 여기 보시면 이게 18이가 되어있죠. 여기.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를게요. 확인.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이 이제 보스 돌출 3번이니까 거기에 화살표 또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그 아래쪽에 스케치 3번을 마우스 우클릭 보이기. 자, 이번엔 돌출 컷 들어갑니다. 돌출 컷 누르고 요 작은 원이죠. 작은 원을 클릭하고 이 원만 밑에 방향으로 돌출 컷을 할 겁니다. 두께는 18mm인데요. 넉넉하게 뭐 19 정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 두께 18이니까 그 이상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18mm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통 한번 해볼까? 관통하게 되면 이제 밑에까지 뚫려버려요. 조심해야겠지. 이거는 이럴 때 관통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블라인드로 놓고 18mm 또는 19로 해도 되고, 또는 요것도 있고 다음까지. 얘 같은 경우는 관통이 아니라 관통이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다 뚫은 게 관통이고, 다음까지라는 거는 현재 내가 스케치를 해놓는 면과 연관성이 있는 그 객체까지만 이제 컷이 되는 게 다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까지로 해놓고 확인 눌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옵션들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필렛 들어가겠죠. 필렛, 3D 필렛. 여기 3D 필렛 상단에 있죠. 3D 필렛 클릭. 자, 종류는 지금 저는 이제 그림 형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제 버전이 좀 하이 버전에서는 글자로 부동 반경, 유동 반경, 면 필렛, 둥근 필렛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습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표현을 해놓는 건데, 이게 이제 부동 반경, 그렇죠? 얘가 유동 반경, 얘가 면 필렛, 얘가 둥근 필렛.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강의에서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 반경이 되겠죠. 이런 걸 해놓고 전체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지름 값이 보니까 15.5래요. 15.5 엔터. 다중 반경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15.5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다중 반경 필요 없고, 필렛 항목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날카로운 거를 깎는다라는 생각으로 선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라운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요 날카로운 요 부위를 깎아내야만 라운딩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라운딩이 되겠죠. 즉, 요 날카로운 요 모서리와 반대쪽에 요 모서리를 클릭해라. 자, 모서리 클릭, 반대쪽 세로의 모서리 클릭,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플랫이 끝났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카운터 보어가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보어. 우리가 이제 카운터 보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쓰죠. 나사하고 이제 그 나사의 입구라 볼트의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볼트가 묻히는 부위. 둥근 머리 나사가 묻히는, 볼트 머리가 묻히는 부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방법을요, 좀 두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했던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앞서 강의에서 했던 방법, 두 번째는 조금 독특한 방법. 자, 일단은 왼쪽 구멍을 먼저 뚫을게요. 제가 여기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요 면을 찍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점 있죠? 점을 이용해서 원을 살짝 건든 다음에 원의 중심에 가서 클릭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구멍이 뚫릴 위치를 점으로 찍고 스케치 종료. 스케치가 원하는 면에 들어가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점을 찍고 나와라. 지금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원의 위치가, 그 뚫릴 구멍의 위치가 원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치수 기입으로 맞춰도 돼요. 점을 이용해서 여기에 뚫려야 돼. 치수 기입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 위치에 있고, 이 점은 밑에서부터 40mm 위치에 있어야 돼.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놓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나오신 다음에 컨트롤 7. 그럼 이제 그 위치에 내가 이제 점을 표시하고 나온 거죠.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수정을 좀 할게요. 점을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에다가 클릭을 했습니다. 컨트롤 7. 자, 이제 구멍 마법사 한번 구멍 가공 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지금 스케치 종료된 상태고요. 자, 피처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이제 원하는 형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앞서 강의에서 다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드릴, 탭, 요 네 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카운터 보어만 아마 우리가 예제로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카운터 보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하나씩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나오는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운터 보어 첫 번째 겁니다. 표준 규격은 KS로 맞춰주시고요. 우리나라 산업규격, 한국 산업규격 KS, 유형은 구멍 붙이 볼트 이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는 M6. 이게 뭐냐면은 이거 이제 기계 쪽 종사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뭐 내가 디테일하게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카운터 보어는 이 밑에 쪽에 뭔가 결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사가 이렇게 뚫리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 부위에. 근데 이 나사 크기가 몇이냐에 따라서 요놈의 사이즈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밑에 있는 나사의 크기와 위에 있는 이 구멍,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카운터 보어의 구멍은 규격이에요, 규격.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으로 규격 그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은요, 하나 예를 들면 이제 크기가 M6을 내가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올리면은 위에 M4가 있거든요. 자, M4를 딱 해놓고 나서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를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렇게 M4일 때 요걸 딱 체크하니까 밑에 사이즈가 다 입력이 되거든요. 요걸 M5로 바꿔볼까요? 그럼 M5에 맞춰서 또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바뀌었죠. 지금 이게 그렇죠? M6 가볼까요? 자, M6 가니까 사이즈가 우리 거랑 똑같은 게 됐어요. M6으로 가니까 이 카운터 보의 사이즈가 6.6에 6에 11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안 바뀌는 분들은 그냥 뭐 여기다 강제로 써도 돼요. 이렇게 좀 이 사이즈랑 좀 틀리다 그러면 여기다 강제로 쓰세요. 그냥 굳이 애를 바꿔가면서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 일반 기계나 뭐 기계 설계 산업기사나 전산응용 기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카운터 보어의 사이즈를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요 M 조립되어 있는 상태의 M 크기를 우리가 측정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측정하시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없겠죠. 자, 밑으로 뻥 뚫려야 돼요. 카운터 보어가 지금 보시니까 이 카운터 보어가 밑으로 뻥 뚫려야 되죠. 그러니까 관통, 마침 조건은 관통을 뒀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장 위에 위치 버튼 누르셔야겠죠. 자, 클릭합니다. 그리고 3D 스케치 버튼 눌러서 원하는 점, 여기 점 보이시죠? 아까 찍어놓은 거, 이 점에 클릭, 그리고 제일 위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멍 가공 마법사를 다시 한 거고요. 이번에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다시 하는데 약간 방금 전과 방법이 거의 똑같지만 약간 틀린 방법. 자,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점을 안 찍을게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구멍이 뚫릴 위치에 점을 찍어 놓고 나와도 되는데 처음부터 점을 안 찍고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그냥 구멍 가공 마법사 들어가서 카운트 보어 선택하시고요. 규경 KS 구멍 붙이. 뭐 M 크기를 굳이 모르고 이 형상대로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굳이 이거 무시하고요. 그냥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 체크해서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사이즈를. 지금 보면 이제 요 11파이라는 거는 가장 큰 머리의 두께죠. 그게 이제 중간 거고, 밑에 있는 6.6은 요 작은 구멍입니다. 그게 제일 위에 여기 입력하면 되고, 큰 원의 두께 값이 주어지는데 요거는 제일 밑에다 쓰면 되겠죠. 자, 마침 조건은 밑으로 뻥 뚫려야 되기 때문에 관통으로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위치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면이죠. 원하는 면에 한번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바로 3D 스케치 누르지 않아도 돼요. 원하는 면에 바로 클릭을 하고 이 면에 한번 클릭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원하는 위치가 아니죠. 비스무리한 위치에 그냥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자, 클릭을 하면 또 계속적으로 이게 또 다른 걸 클릭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뭐 추가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그냥 ESC를 한번 누르세요. 자, ESC 한번 누르면 이제 없어지죠.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카운터 보의 중간에 이제 파란색으로 점이 자동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요 원
그 바깥쪽 원이죠. 요 원을 클릭하세요. 얘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바깥쪽 이 원을 클릭하니까 왼쪽에 구속조건 부가가 뜨면서 동심을 누르면은요, 이 원하고 같은 중심을 이제 쓰게 되겠죠. 확인 누르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끝납니다. 한 번 더 확인,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멍가공 마법사, 그리고 카운터 보호, KS, 그리고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해서 원하는 사이즈 입력하시고, 밑에 관통, 그리고 위에 위치에 들어오셔서 일단은 구멍이 뚫릴 위치의 면 중에서 원하는 면을 아무데나 클릭을 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여기서 비슷한 위치에 대략 클릭을 해놓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제 뭔가를 또 선택하러 나오는데 더 이상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ESC 종료.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원과 이 동심을 만들고 싶으면은 컨트롤 누르고 여기 원 클릭을 하고 동심 누르면 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은 한 번 더 확인 누르면 이제 완료가 되죠. 근데 이제 원하는 거리가 있다 이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구멍가공 마법사, 사이즈는 똑같게 가고요. 위치에 들어와서 원하는 면을 찍고 대략적으로 위치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ESC 종료합니다. 그리고 진행형 치수를 눌러서 이 선을 클릭하고 바로 이리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선만 클릭하니까 바로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바로 안 뜨신 분들은 여기 중심이 이제 잡혀있지 않은 거야. 그럼 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먼저.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ESC를 한번 누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헷갈려 하는 분들. 자, 보세요. 구멍가공 마법사, 스케치 나와야겠죠. 일단은 구멍가공 마법사 들어가서 사이즈 입력하고 위치에 들어가서 원하는 면 찍고 원하는 위치 클릭하고 ESC를 한번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면 자동으로 떠요. 근데 여기서 실수로 이게 안 잡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또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풀려버려요. 이렇게 보이죠? 풀린 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진행형 치수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요, 클릭 두 개를 클릭해야 돼요. 우리 원래대로 치수기 받듯이, 그렇죠? 저랑 똑같이 안 나온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다음 여기 세로선 클릭하고 여기 중심점 클릭하고 쭉 빼서 25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주의하셔야겠죠. 확인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로 또 그 위치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요없는 스케치 좀 숨기게 할까요? 여기 보면은 왼쪽 디자인 트리 보면 얘는 이제 투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숨어 있는 건데, 얘는 약간 색깔이 입혀졌죠. 보면은 앞에 아이콘이, 얘는 숨긴 게 아니겠죠. 이놈한테 마우스 우클릭, 숨기기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중간 복습을 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중간 복습을 했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메일로 좀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잘 안 되시거나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문제가 강사님이랑 똑같이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요리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기준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준면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기능인데, 그 강의를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